차가운 병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20년간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과연 그녀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을 뒤흔든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2시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48세의 이미경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과 함께 사는 지 벌써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거든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미경이 안방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응, 먹었다라고 대답이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 미경이 다시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평소 정정했던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경이 급하게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손을 만져보니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미경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미경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재훈이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있을 텐데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함께 가셔야 합니다. 미경은 급히 가방을 챙겨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남편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재훈은 깜짝 놀라며 회사에서 바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도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셔. 시간 되면 와봐. 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시어머니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미경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갑자기 쓰러지시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30분 후 재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아직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훈과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면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을 떴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했어요. 어머니,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미경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경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달랐어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119에 신고해줘서 살았나 보다. 재훈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많이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미경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미경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미경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미경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어. 재훈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마치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어리둥절했어요.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한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아쉬워하며 미경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내일 꼭 와줘. 할 말이 정말 많아. 병실을 나서면서 미경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차갑게 지낸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리고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미경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소 같지 않으시네. 재훈도 동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계속 시어머니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할 말이 정말 많다는 건 또 뭘까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잠을 설쳤거든요. 과연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엇일까요? 병실 문 앞에 서서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평생 숨겨왔던 어떤 진실을 듣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정순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어머님, 밤에 잘 주무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아, 왔구나. 고마워.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또렷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앉아라. 서 있지 말고. 미경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0년 전 얘기야.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말이야. 미경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전 결혼 2년째라면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너 둘째를 가졌었잖아. 정순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미경은 20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그때의 상실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한약을 끓여줬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몸보신 하라고 하시면서 미경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산모에게 좋다며 한약을 끓여줬었어요. 그런데 그 한약이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미경이 궁금해했어요. 그 한약에 내가 일부러. 정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한약에 몸에 해로운 걸 넣었어. 정순의 고백에 미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순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유산이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설마 그런 일이 사실이야. 내가 너를 유산하게 만들었어. 정순의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20년간 모르고 살았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손주를 왜 그렇게 해? 첫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정순이 힘겹게 말했어요. 충분하다고요? 그게 어머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미경이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실은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니요. 그때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민준이도 어렸고 둘째까지는 부담스러웠어. 정순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미경은 일어서서 병실을 걸어 다녔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자책하며 산 건 뭐예요? 제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안해. 평생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는데. 정순이 울며 말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심이 견딜 수가 없더라. 어머님도 그런 마음을 아시는군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를 차갑게 대하신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그래.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그랬어. 미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이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재훈이는 알고 있어요? 아니야.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순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해. 미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에게 말한다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20년간 자신이 받은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다른 비밀도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요?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이야. 미경은 불안해졌습니다. 유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비밀인데요? 재훈이에 관한 얘기야. 재훈이요? 우리 남편 말씀이세요? 그래. 재훈이 태어날 때 얘기야.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45년 전 일이야.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과 관련된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재훈이가 사실 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군대에 간 사이에 나는 다른 남자와. 정순이 말을 다하기 전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어머님. 미경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정순을 응급처치했어요.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셨나 봐요. 오늘은 충분히 쉬셔야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병실을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산 이야기도 충격적인데 남편의 출생에 관한 비밀까지. 과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재훈이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병원 복도에 앉아 미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첫 번째 고백. 그런데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고 했으니 과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남편 재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재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재훈이 어머니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미경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과연 내일 시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줄까요? 그날 밤 미경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훈이가 시아버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 재훈을 바라보며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니.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중단된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어야 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순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밤에 잘 주무셨어요? 미경아, 왔구나. 어제는 미안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제 하시던 말씀. 미경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재훈이 얘기 말이에요? 정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끝까지 들어야겠지. 미경은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침착하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45년 전 얘기야.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군대에 갔을 때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나는 22살이었어. 네, 들고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신혼인데 남편이 2년간 군대에 간 거야. 혼자 시댁에서 지내야 했지. 정순이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 시어른들도 일 때문에 바쁘셨고 나는 완전히 혼자였거든. 정순의 말에 미경은 조금 이해가 갔어요. 22살 신부가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로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동네에 사는 남자가 있었어.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보다 5살 위였는데 정말 친절했어. 시장에서 짐 들어주기도 하고 무거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미경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분이 처음엔 정말 그냥 도와주는 이웃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생긴 거야. 남편은 편지로만 소식을 전할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 정순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술을 가져왔어. 함께 마시다 보니 어떻게 된 건지. 정순이 말을 못 잇고 있었어요. 어머님, 미경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있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젊은 나이에 외로움을 못 이겨서 실수를 한 거야. 미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어요.
22살 신부가 혼자 2년을 버티기엔 너무 외로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런 관계가 지속됐어. 정순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한 거야. 미경은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게 재혼이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시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순의 말에 미경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남자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시아버지는 모르세요? 전혀 몰라. 군대에서 돌아온 건 재훈이 태어나고 3개월 후였거든. 정순이 설명했어요. 타이밍이 딱 맞았어. 미경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재훈은 45년간 잘못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산 것이겠네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재훈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나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혹시 재훈이가 그 남자를 닮았나요? 미경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특히 웃는 모습이나 걸음걸이가 비슷해 보일 때가 있거든. 미경은 남편 재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와는 별로 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인 정순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님, 그럼 45년간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특히 재훈이한테는 절대로. 정순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미경도 재훈이 시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정말 효자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었는데 정순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진실을 말해? 미경은 정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45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아들에게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잔혹하겠죠.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평생 혼자 가져갈 비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실 거예요. 미경이 위로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몸을 내가 알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정순이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재훈이한테는 하지 마.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야. 미경은 난처했어요. 이런 중대한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 큰 비밀인데. 제발, 제발 부탁이야. 그럼 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만 알고 있어줘. 그러면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순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미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에게 숨겨야 할 비밀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거든요. 유산 이야기에 이어 이런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까지. 어머님,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 정말 시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고, 미경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가능성은 반반이야. 정순이 갑자기 지쳐 보였어요. 오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 피곤하네. 어머님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미경이 일어서려는데 정순이 다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고마워. 20년간 차갑게 대해놓고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병실을 나서면서 미경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 유산 이야기, 그리고 45년 전 남편의 출생 비밀까지.
과연 이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다른 비밀도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털어놓은 두 가지 비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유산을 유도한 일, 그리고 남편의 출생에 관한 의혹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재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미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재훈이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경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병원에 오래 있어서 피곤한 것 같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미경은 남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재우는 그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말씀이라도 하셨어? 재훈의 질문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냥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그래.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과연 시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별로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오히려 어머니인 정순을 더 닮았다고 생각했었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자 정순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경아, 어제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했어. 정순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다른 얘기도 더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 미경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이에 대한 얘기야. 하지만 이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경이 격려했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재훈이가 다른 남자 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순이 깊은 숨을 쉬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재훈이는 분명히 시아버지 친아들이야. 뭐요? 미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기를 계산해봐도 분명해. 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건 재훈이를 가지기 훨씬 전이었거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의심하셨던 거예요? 미경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어제 하신 말씀은 죄책감 때문이었어. 과거의 실수가 너무 커서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든 거야. 정순이 설명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확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계속 의심하게 됐어. 정순의 고백에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제 하신 말씀은 내 착각이었어. 4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서 확실한 것도 의심하게 된 거야. 정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미경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친아들이라니 다행이지만 시어머니가 45년간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그럼 왜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도 포함해서 정순이 설명했어요. 45년간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이었거든. 그런데 어머님, 그럼 정말 다른 남자와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젊은 시절 외로움을 못 이겨서 실수를 한 건 맞아. 하지만 재훈이는 그 남자 아들이 아니었어. 미경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군대에 간 상황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과 그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까지. 어머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재훈이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정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특히 재훈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더 죄스러웠지. 미경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의심 때문에 45년간 괴로워했다니.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으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너한테도 말할 수 있었어. 정순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재훈이한테는 하지 마. 괜히 상처받을 이야기잖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미경아. 정순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20년 전 유산 이야기는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굳이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비밀로 할게요. 미경이 결정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와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미경을 꼭 안았어요. 20년간 너한테 차갑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어. 죄책감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야 이해해요, 어머님. 미경도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는 서로 따뜻하게 지내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며느리 같이 지내자.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함께 들어왔어요. 가족분이시죠?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미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요. 의사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상담실을 나온 미경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정순이 미경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나 얼마나 남았어? 정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한 달 정도라고. 정수는 의외로 평온해 보였어요. 그럼 다행이네. 너한테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더 할 말이 또 있으세요? 아니야, 이제 다 했어. 마음이 정말 편해. 미경은 시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매일 와서 간병할게요. 고마워, 미경아. 20년 만에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야. 정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20년간 봐왔던 차가운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이야기들은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과연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어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시한부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순과 미경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벽이 무너지고
진짜 모녀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미경아, 오늘도 왔구나. 고마워. 정순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미경이 정순의 식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훈이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민준이도 함께. 그래, 우리 재훈이 온다고? 정순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런데 미경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절대 말하면 안 돼. 특히 20년 전 유산일은 정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님. 약속했잖아요. 그날 저녁 6시 재훈과 민준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24살 민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민준아, 우리 손자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재훈은 어머니의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정순이 애써 밝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경은 언제 시어머니의 상태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순이 미경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어요. 이제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재훈아, 민준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셔. 미경의 말에 재훈과 민준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얼마나?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왜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괜찮다, 재훈아. 나도 나이가 많잖아. 정순이 오히려 아들을 위로했어요. 72살까지 살았으면 충분히 산 거야. 할머니, 민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와서 간병할게요. 회사 일은 뒤로 미루고. 아니야, 내일이 더 중요해. 미경이가 잘해주고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민준이. 하지만 너는 학교 다녀야지. 정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정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민준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모두 정순을 바라봤어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비밀 이야기를 할 건가요? 뭔데요, 어머니? 재훈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미경이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미경이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일이요? 재훈이 의아해했습니다. 20년간 내가 미경이를 차갑게 대했잖아. 정순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미경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는. 아니야, 미경아. 이건 꼭 말해야 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아, 미경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20년간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어. 정순의 진심 어린 말에 재훈도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죽기 전에 미경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정순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사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훈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경이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앞으로 우리 모두 더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정순이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훈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재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경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비밀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뭔데요, 어머니? 넌 정말 효자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었지.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 그런 아들을 둬서 내가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순의 말에 재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미경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순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재훈아, 혹시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 있니?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어머님, 미경이 말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미경아. 이것도 말해야겠어. 정순이 결심한 것 같았어요. 재훈아, 사실은 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많이 걱정했어. 무슨 걱정이요? 아버지가 군대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외로워서. 정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과 민준이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정순이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적이 있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2년간 군대에 가니까 너무 외로웠어.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 재훈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혹시 제가... 아니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친아들이 맞아. 확실해. 어떻게 확실하세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를 해봤거든. 몰래. 정순의 고백에 재훈과 민준이 더욱 놀랐어요. 검사를요? 언제요?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훈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99.9% 일치했어. 너는 분명히 아버지 친아들이야. 정순의 말에 재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검사까지 하셨어요? 45년간 의심하며 살기가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아버지가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해, 재훈아. 어머니가 젊을 때 실수 때문에 평생 너를 의심하며 봤어. 재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건 다행이지만 어머니가 45년간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사셨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확실하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죽기 전에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아,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로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혼자 그런 고민을 안고 사셨다니 안타까워요.
미경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과거의 실수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유산 이야기는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었네요. 할머니,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민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편해.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정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45년간 혼자 하고 계셨다니.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재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죽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으셨나 봐. 미경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남아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고백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그 이후로 계속 침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경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재훈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사실 충격이긴 해.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45년간 혼자 안고 사셨다니.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날 오후 미경이 병원에 가니 정순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힘들어. 어제 밤부터 숨이 가빠서. 정순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경아, 앉아라. 할 말이 또 있어. 정순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설마. 아니야, 이번엔 좋은 얘기야. 정순이 안심시켰어요. 다른 비밀이 아니라 재훈이와 민준이 얘기야. 무슨 얘기요? 재훈이가 어젯밤에 혼자 왔더라. 정순이 말했습니다. 혼자요? 응, 너 모르게 늦게 와서 한참 얘기하고 갔어. 미경은 몰랐던 일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재훈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고백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정말요? 미경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45년간 어머니가 혼자 고민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하더라. 왜 가끔 자기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는지도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확실해졌으니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어머니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미경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재우는 어릴 때부터 아빠 안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민준이도 그제 혼자 왔었어. 정순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도요? 응, 그 아이가 정말 의젓하더라. 할머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하면서.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런 고민을 혼자 하셨다니 오히려 안타깝다고. 이제는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 미경은 아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생각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준이가 언제 그렇게 어른스러워졌는지. 정말 좋은 손자야. 너희 부부가 잘 키웠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미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급격히 나빠지고 계세요.
이제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짧아졌다니. 가족분들께 알려드리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당부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정순이 미경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일주일이지? 어머님, 괜찮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정수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재훈이와 민준이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잠깐만. 정순이 미경을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너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경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경아, 20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님,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정순이 진지해졌어요. 20년 전 그 일 말이야.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그 이야기는. 미경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정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어.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정순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친 짓이었어. 정순이 자책했어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미경아, 혹시 재훈이한테 말할 생각은 없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머님, 미경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필 저한테만 그런 짓을 하셨어요? 다른 며느리였다면 어떠셨을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완벽해서 그랬어. 완벽해서요? 응,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열등감을 느꼈나 봐. 이런 며느리 앞에서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 정순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어머님, 미경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20년간 우리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 정순이 미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 재훈이 잘 부탁해. 그리고 민준이도. 당연히 잘할게요, 어머님.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정말 든든한 며느리를 둬서 행복해. 그때 문이 열리며 재훈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가 연락해서 바로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민준아, 와줘서 고마워. 정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할 말은 다 했고, 재훈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재훈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정말 행복했어. 민준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용기 내서 모든 걸 털어놓으셔서. 우리 민준이 정말 의젓하구나.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수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평생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정순이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정말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 그리고 미경이도.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20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미경도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너도 할머니 자랑이야.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민준도 울먹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정순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리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경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평생 혼자 가져가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순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눈을 뜨고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경이 아침 일찍 병실에 와서 인사했어요. 정수는 힘들게 눈을 뜨며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왔구나. 네, 어머님.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잠이 잘 안 와. 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미경은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했어요.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히 재훈과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와.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 1시간 후 재훈과 민준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침대 곁으로 달려갔어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재훈아, 왔니?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왔어요. 민준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정순을 둘러쌌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정순이 힘겹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재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훈아,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어머니, 평생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었지. 제가 부족한 아들인데 너무 과찬이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정순이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정순이 손자를 불렀어요. 네, 할머니. 너도 할머니 자랑이야.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줘서.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우리 민준이 많이 사랑해. 정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님. 20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못됐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미경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순이 갑자기 미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경아,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절대 잊지 마. 미경은 시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20년 전 유산 이야기, 그리고 45년 전 과거의 실수까지 모든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가족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해. 정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이 어머니의 말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별거 아냐. 그냥 며느리랑 나눈 이야기들. 정순이 힘들어하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의사의 처치 후 정수는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쉬세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재훈이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정수는 눈을 감았지만 가족들의 손은 놓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순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어요. 재훈아, 있니?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할 말이 또 있어. 가족들이 모두 정순 곁으로 모였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게 하나 더 있어.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아니야, 이건 좋은 거짓말이야. 좋은 거짓말이요? 재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재훈아, 어머니가 45년간 너를 의심했다고 했지? 네, 기억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정순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도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재훈이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야. 나는 그걸 항상 알고 있었어. 재훈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야. 젊은 시절 실수를 너무 크게 생각했나 봐. 정순이 계속 설명했어요. 시기를 계산해봐도 너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었어.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의심하게 된 거야. 어머니, 재훈이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럼 45년간 고민하셨다는 것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어. 미경은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머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정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아, 넌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재훈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떤 결과였어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민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 평생 혼자 안고 살기엔 너무 무거웠거든. 정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정순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정순을 둘러쌌어요. 어머니, 할머니,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다들 행복하게 살아. 서로 사랑하고.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미경아. 정순이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네, 어머님.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정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가족들과 화해한 후에 평화로운 임종이었어요.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20년간의 갈등과 오해가 마지막 일주일 만에 모두 풀렸는데 이제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민준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마음 편히 가세요. 모든 비밀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들을 평생 혼자 가져가야 할까요? 정순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였어요. 생전에 화해했던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정순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0년간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미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며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20년간 너를 차갑게 대해서 정말 미안했다. 특히 20년 전 그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너라면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비밀들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평생 묻어두어도 좋고 언젠가 시기가 되면 말해도 좋다. 너의 지혜를 믿는다. 마지막 문장이 미경의 마음을 울렸어요. 고마웠다, 미경아. 너 덕분에 마지막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미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줬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리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그런데 이걸 봐. 미경이 시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일기장이네. 재훈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읽어봐도 될까? 물론이지. 어머님도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실 것 같아. 재훈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지만 가끔 미경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미경이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 고마운데 왜 차갑게 대하게 될까? 어머니가 속으로는 감사해하고 계셨구나. 재훈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왜 표현을 못하셨을까? 아마 자존심 때문이셨나 봐. 일기의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재훈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보인다. 내 착각이었나 보다. 괜한 걱정을 했다. 미경은 이 부분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재훈이 일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그런 생각들을 안고 사셨다니. 그때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할머니 유품 정리하고 있어.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할머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모든 걸 털어놓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엄마, 민준이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만 따로 하신 말씀도 있으셨죠? 미경은 잠시 긴장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엄마 손을 꼭 잡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궁금했어. 무슨 얘기 하셨어? 미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 유산 이야기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까요? 그냥 앞으로 가족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셨어. 그게 다예요? 민준이 조금 아쉬워했어요.
뭔가 더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 할머니가 20년간 엄마한테 미안해 하셨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재훈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상처만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아빠. 민준도 동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셔서 다행이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가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러게. 45년간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사셨다니. 재훈이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강한 분이셨어. 할머니 존경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비밀들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20년 전 유산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한다면 재훈은 분명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고민 끝에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평생 자신만 알고 있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와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49제 때 가족들 다 모시자.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 이야기하자. 재훈의 제안에 미경도 동감했어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 학교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많이 그리워요.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도 그래, 민준아. 미경은 아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덕분에 가족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아픈 비밀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미경은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정순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고백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재훈이도 민준이도 어머님을 더 이해하게 됐고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20년 전 그 일은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굳이 상처만 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요. 미경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20년간 서로 차갑게 지냈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마음이 편했어요. 시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러게.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재훈도 동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숨김없이 지내자. 미경은 남편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미경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어요.
이것도 평생 간직해야 할 추억이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진짜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한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어요.